연방 요원들이 홈디포 매장 앞에서 20여 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을 체포 구금했습니다. 최근 LA 지역에서 단속 활동이 확대되면서 지역 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단순 교통법규 위반만으로도 유학생 비자가 취소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학생들이 당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에는 한인 유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아계 미국인들 절반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반아시아 혐오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법원이 DEI 정책을 지속하는 공립학교에 재정 지원을 삭감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남부 뉴저지 오션 카운티 대형 산불은 모닥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산불 연기가 확산하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대기질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 요원들이 홈디포 매장 앞에서 20여 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을 체포 구금했습니다. 최근 LA 지역에서 단속 활동이 확대되면서 지역 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포모나 노동자 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8시쯤 포모나 지역 홈디포 주차장에서 연방기관 요원들이 일용직 노동자 15에서 20명가량을 연행했습니다. 현장 목격자는 연방기관 요원들이 국경 순찰대 차량 여러 대를 타고 나타나 사람들을 연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이 촬영된 영상에는 국경 순찰대 차량 3대와 소속을 알 수 없는 흰색 밴 등이 홈디포 매장 밖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연행된 사람들의 홈디포 근무 여부나 체류 신분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단체들은 연방기관이 무분별한 단속을 벌였다며 규탄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역단체 관계자는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홈디포 주차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을 차에 태웠고 현재 그들을 어디로 연행했는지도 알 수 없다며 성토했습니다. 이날 홈디포 인근 한 이발관에서도 히스패닉계 업주가 아무런 통보 없이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20년째 이발관을 운영했다며 무장한 채 들이닥친 요원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단속 활동은 LA 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LA 타임스는 22일 LA 등 남가주 지역에서 10수년 이상 살아온 동남아 출신의 서류 미비자들이 최근 들어 잇따라 추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ICE는 내전과 망명 등을 이유로 미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출신인 서류 미비자들을 거주지 확인 등 정기 면담을 조건으로 거주를 허용해왔지만 최근 들어 체포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는 LA와 오시 카운티에서 17명 이상이 정기 면담 후 구금 또는 추방됐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교통법규 위반만으로도 유학생 비자가 취소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자가 취소됐다고 주장하는 유학생들은 당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중엔 한인 유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방법원 조지아주 북부지법은 지난 18일 133명의 유학생이 비자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 당국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긴급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엔 한국 유학생 5명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한국 유학생 대부분은 자회전 신호 위반, 불법 주차,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 전력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금 이력은 절도 혐의로 체포된 뉴욕주 학생이 유일하지만 이 학생 역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6일에서 8일 소속 대학, 연방국무부, 주한 미국 대사관 등으로부터 비자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법규 위반 전력은 비자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매체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는 어제 당국의 유학생 비자 취소에 맞선 소송이 현재 65건 이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된 이후 학생 비자, 졸업 후 현장 실습, 교환 방문 등 유학 비자를 소지했던 대학생 또는 졸업생 등 1,800명 이상이 비자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가 각 대학 성명과 뉴스 등을 토대로 유학생 비자 취소 사례를 취합한 결과 전국 280개 대학 소속 유학생들의 비자가 취소됐습니다. 최근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합법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까지 체포 구금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주권은 미국 내 영구 거주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평생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중범죄 같은 중대한 위법 행위 외에도 일상적인 실수 하나로 영주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외 국가에서의 영주 거주 의도는 영주권 상실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캐나다 등 제3국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미국에 더 이상 거주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영주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돼 결국 영주권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을 1년 이상 떠나 있는 경우 별도의 재입국 허가서가 없다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기 출장이나 가족 방문 차원의 체류가 아닌 장기 체류나 거주로 보일 경우 미국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미국 내 거주자로 간주되며 반드시 소득에 대해 연방국세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미국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는 물론 영주권 유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세금 신고 시 비거주자로 신고할 경우 이 역시 영주 의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성 영주권자는 선택적 병역 등록에 등록해야 합니다. 전시 징집 시 사용할 수 있는 병력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 유지나 시민권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아계 미국인들 절반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반아시아 혐오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단체 스톱 AAPI 혐오가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1,5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는 향후 트럼프 2기 정부 4년간 아태계 미국인을 겨냥한 혐오 범죄 및 사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줄어들 것이란 답변은 13%에 그쳤습니다. 전체의 58%는 인종 집단 간 긴장이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봤으며 62%는 이민사회 전반에 대한 적대감이 커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응답자들은 또 반아시아계 정치적 발언과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미국 내 법과 정책의 부정적 영향, 다양성 정책 폐기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증가할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스톱 AIPI 혐오는 이번 조사 결과는 많은 아태계 주민이 오랫동안 의심해온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에서 우리 지역 사회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뉴욕 지하철에서 아시안 여성을 겨냥한 증오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사진을 공개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R 열차에 탑승한 용의자는 맞은편에 앉았던 29세 여성에게 인종차별적 욕설을 퍼붓고 여성의 다리를 수차례 발로 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NYPD 증오범죄 대책반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한인 미국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오늘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 씨는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가 딸의 가방을 가져가기 위해 주거지를 방문하자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현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LA 출신의 한인 변호사 현 씨는 UCLA 법대를 졸업했으며 한국 대형 로펌에서 일하다 사건 발생 얼마 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으로 제주에서 5선 국회의원, 박근혜 정부 때 평통 수석 부의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법원이 DEI 정책을 지속하는 공립학교에 재정 지원을 삭감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뉴햄프셔주 연방법원은 어제 특정 DE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립학교의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미국 내 50개 주 정부 교육부처에 불법적인 DEI 관행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맥카퍼티 판사는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DEI 개념에 관해 구체적이고 적절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았고 연방정부의 정책이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교사가 수업 중에 미국의 구조적인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표현을 하면 공문 내용에 위배되지만 구조적인 인종차별을 부정하면 그렇지 않다며 이는 교과서적 관점에서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주 연방법원도 공문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갤러거 판사는 법원은 여기서 논쟁을 불러일으킨 정책이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 현명한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 불공정한 것인지에 대해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법원은 정부가 시행하려는 정책이 적법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정부의 해당 정책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관세 정책 여파로 미국의 저소득층이 부유층에 비해 3배 많은 지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진보 성향 조세 경제 정책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시행 중인 관세가 내년에 그대로 유지될 경우 소득 계층별로 받게 될 부담을 분석했습니다. 연구소는 연간 소득이 28,600달러 이하인 하위 20% 계층의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득의 6.2%를 더 지출해야 하는 반면 연간 소득이 91만 4,900달러 이상인 상위 1% 부자들은 소득의 1.7%만 더 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간 소득 55,100에서 94,100달러인 중간 소득 가정은 소득의 5%를 더 지출하게 될 전망입니다. 월마트, 타깃, 홈디포 등 소매업체 CEO들도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매장 진열대가 텅 비게 될 것이라면서 2주 안에 공급망 혼란이 가시화될 것이란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가격에 민감하고 수입품 비중이 높은 장난감과 저가 가정용품, 의류 등 소비재가 가장 먼저 타격받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실제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세계 5위 선사인 독일 하팍 로이드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발표한 이달 초 이후 중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컨테이너 예약이 3분의 1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우푸트 대변인은 중국에서 출발하는 화물이 상당량 보류되고 있으며 대신에 태국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출발 물량 예약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남부 뉴저지 오션 카운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모닥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국은 산불을 일으킨 용의자를 체포하고 사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산불 연기가 확산하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대기질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뉴저지주 오션 카운티 검찰은 어제 오션 타운십에 거주하는 19세 남성 조셉 클링을 산불 방화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클링이 파인 베런스 지역에서 모닥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산불을 유발했으며 체포된 용의자는 오션 카운티 구치소로 이송돼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은 존스로드 화재로 명명됐으며 지난 22일 발생 이후 약 15,000에이커 이상의 산림을 태웠습니다. 최근 20년간 뉴저지 산불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오션 카운티 그린우드 포레스트 야생보호구역에서 시작된 불길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며 약 5,000명이 한때 대피했고 상업용 건물과 차량도 파손됐지만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씨 탓에 내일까지도 이번 산불을 완전히 진압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산불로 인해 발생한 연기와 미세먼지가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지역까지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면서 뉴욕주 환경보호국은 대기질 주의보를 발령하고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에게 야외 활동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의 주요 정치자금 모금 플랫폼인 액트블루에 대해 조사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관련 법에서 금지된 차명 기부나 외국인 기부 등에 대한 의혹에 따라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악의적 행위자들이 기부 출처 및 금액 제한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기부 금액을 작게 분할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부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국 국민이 온라인 모금 플랫폼을 활용해 미국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한 뒤 액트블루를 거명하면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엘라베마주 교정국은 55세 남성 제임스 오스굿이 어제 오후 6시 35분 엘라베마주 남부의 교도소에서 독극물 주사를 맞고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4년 법원은 오스굿이 칠턴 카운티에서 트레이시 린 브라운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범인으로 단정,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오스굿은 최근 AP통신 기자에게 자신은 지난해 항소를 포기했다며 나는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스굿의 사형 집행은 올해 엘라베마주에서는 2번째, 전국적으로는 14번째입니다. 미국 사형정보센터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처형된 사형수는 165명이며 1977년 이후론 총 1650명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3월 들어 미국의 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어제 지난달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402만 건으로 전월 대비 5.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거래량 413만 건을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3월 거래량 감소폭은 한 달 거래량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1월 이후 가장 큰 수준입니다. 또 매매 건수 402만 건은 3월 거래량 기준으로 금융위기 기간인 2009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연초 주택 대출 금리가 상승한 게 잠재적 매수자들이 관망 자세로 돌아서게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허드슨강에 헬기가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뉴욕시가 관광용 헬리콥터 규제를 강화합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관광용 헬리콥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는 오는 2029년 말부터 맨해튼 이스트 34 스트리트 헬기장과 다운타운 맨해튼 월 스트리트 헬기장에서 연방항공청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헬기의 비필수 목적 운항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필수 목적 운항엔 관광 및 통근을 위한 비행 등이 포함되며 공공안전 및 법 집행, 뉴스 취재 및 영화 촬영 등을 위한 비행은 제외됩니다. 조례안엔 뉴욕시 경제개발공사가 맨해튼의 2 헬기장에서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헬기 운항 비율이 몇 %인지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3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월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